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윤주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SUV 쉐보레 트래버스와 현대 베뉴를 준비했습니다. 벤유 아니라고! 오늘은 현대 최고의 플래그십 SUV 대 미국산 허우대만 멀쩡한 가짜 SUV의 비교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승은 계측 시승인데요. 정밀 계측기를 통해서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테스트와 추월 가속, 그리고 제동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과연 두 차의 성능이 누가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쉐보레 트래버스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시죠. 이 차는 길이가 무려 5.2m에 달하는 만큼 엄청나게 긴 길이를 자랑합니다. 무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20mm나 더 긴 길이에요. 확실히 팰리세이드랑 같이 세워놓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긴 거는 느껴지네요. 거의 한 네. 40mm 더 길지 않나요? 아니죠, 200mm, 한 20cm 정도 더 긴 거죠. 5m 안 되니까. 정신 안 차려? 그리고 이 차의 또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 차는 약간 비율이 저런 뻔한 팰리세이드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이 차는 이 휠베이스가 3073mm에 달해서 이 뒷타이어가 상당히 뒤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픽업 트럭처럼 이렇게 뒷 문짝이 거의 그대로 잘리고 그 뒤가 길어져서 마치 트럭 같은, 약간 미국산 픽업 트럭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차량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약간 코란도 투리스모 같이 미니밴 같지 않아요? 되게 허리가 되게 길쭉하니까 뭔가 비율적으로는 약간 외건 아니면 미니밴 같다, 약간 아이, 이런 느낌도 있어요. 픽업 트럭 같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기 잘렸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뭐 아메리칸 픽업 트럭. 자, 근데 확실히 이런 좀 뭔가 반듯하게 접은 면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은 그런 있는 거 것 있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미국 차답게 이런 크롬 장식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런데 루프렉도 다 크롬으로 사용했고, 여기도 지금 은색 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은색이네. 정신 안 차려? 근데 진짜 옛날 SUV들은 이런 데 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감쌌었는데 얘는 차체랑 일체형으로 이렇게 칠해놔서 일체감도 좋아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쉐보레 차들의 특징, 여기 옆면에 이렇게 딱 이름 가로로 길게 들어가죠.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가 사실 키가 1785m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인데 뚱뚱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런 선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쓰고, 이런 헤드램프도 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닛 주름 같은 게 되게 좀 재밌네요. 이렇게 5개 정도 지금 줄기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들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조잡해 보이는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 쉐보레 차들이 린 머스큘러라 해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아주 안 보이지만 아무튼 장근육, 없는데? 아무튼 큰 근육이 아니라 장근육들이 이렇게 딱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근데 확실히 디자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라인들 같은 게 신형 말리부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죠. 램프는 풀 LED인가요? 이건 9 LED 옵틱 LED 헤드램프입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딱 뭔가 미국 경호원차, 네. 좀 우람한 느낌도 있고, 시승차가 은색인데 이 차는 밝은 색보다는 검은색 같은 좀 어두운 컬러가 잘 받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또 차폭이 2m에 달하는 만큼 헤드램프가 가로로 짧지 않아요. 짧지 않은데도 이렇게 그릴 사이가 엄청 떨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넓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옆면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픽업 트럭 같은 스타일이 약간 이런 사각형 정통 SUV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볼륨 있잖아요. 볼륨이 마치 여기 네모 모양으로 나온 식으로 해서, 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굴곡이 보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팬더가 튀어나온 느낌으로 가져가서 조화되면서 약간 트럭 느낌, 약간 강인한 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가 뒤에도 앞쪽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덩치에 비해서 작은 테일램프, 그리고 큰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비율로 되어 있고, 또 특징적인 게 머플러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건 저기 베뉴랑은 다른 방식이죠. 진짜 2개로 나오는 거네요. 예, 오리지널입니다. 뭐 가짜 같은 거 없죠, 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거.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캠핑카 트레일러랑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미국식 7핀 장치 있고, 그리고 여기 트레일러와 연결하는 철골 같은 거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게 약간 SUV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2.2톤까지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뒤에 디자인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도 작고 그런 게 좀 있죠. 머플러도 사실 이게 승용차에 오면 되게 큰 건데 이 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여백 같은 것들이 크게 느껴져서 조금 심심한 맛은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디테일을 또 보자면 여기 카메라가 2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뭐일 것 같아요? 광각으로 보여주나요 이게? 일단 하나는 후방 카메라고 위에 보고 있는 게 룸미러가 제쳐주면 카메라로 바뀝니다. 아, 캐딜락처럼? 네, 맞아요. 어, 이런 기능이 들어가서 여기에 카메라가 2개가 달려 있는 그게 걸 들어갔구나.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매하는 지금 쉐보레 중에 가장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 같은 거를 좀 신경 쓴 티는 나네요. 네, 다른 쉐보레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네. 자, 그러면 팰리세이드로 가서 한번 보시죠. 네, 베뉴 보러 가시겠습니다. 그만.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차는 앞에 모습이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램프가 그 신형 산타페도 그렇고 뭐 코나랑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방향지 시등이랑 주간 주행등 이렇게 램프까지 뭐랄까 제주 은갈치가 누워있는 듯한, 근데 이게 되게 밤에 보면은 존재감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특히 다른 차를 타다가 백미러로 이 팰리세이드가 다가오는 거를 느낄 때 저 차 되게 특이하다, 커가지고 약간 위압감 이런 게 음, 느껴지기도 그런 하고. 것도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이렇게 수직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 이상협 전무의 설명에 따르면은 수직적인 조형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폭포수에서도 영감을 받았고, 이렇게 그릴 테두리 같은 경우도 그냥 일정한 두께로 두른 게 아니라 점점 두꺼워지는 조형을 써서 차가 좀 더 단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릴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좀 재밌어요. 이렇게 입체감도 있고. 굉장히 뭔가 기계적인 강한 느낌이 드는 것 아, 같아요. 훨씬 괜찮지. 이거 단조롭게 이거 보세요. 전부 다 플러스로 아유, 이게 아니야. 이 동그라미보다 이제 각진 고타입. 주름을 보시면은 이 차는 그냥 주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고 보면은 이 차는 이렇게 그릴의 끝선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굵직하게 한 줄이 가고, 그리고 이쪽은 또 움푹하게 파놔서 본인 안에 큰 심장이 있다, 이런 이미지도 주는 것 같아요. 깔 거 찾지 말고 자, 옆쪽에서 한번 보시죠. 이 차 길이가 몇 미터죠? 이 차 길이가 4.9m를 조금 넘는데요. 5m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짧아 보였고. 그만하자. 이 차도 휠이 20인치가 들어가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트래버스는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근데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앞뒤에 245mm를 쓰고 있고 트래버스는 255mm를 쓰고 있어요. 옆에 디자인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옆모습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윈도우 크롬 몰딩을 감쌀 때 똑같은 굵기로 전부 다 감싸는 게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이쪽에서 한번 끊고 또 위에 라인은 이렇게 3열 창문까지 이어지는 이런 좀 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샤프한 느낌도 있고, 어떤 좀 둔해 보이는 인상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특히나 효과인 것 저는 같아요. 이 차가 아까 5m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5m가 넘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 느낌이 약간 키가 좀 작다고 해야 되나? 음. 이렇게 낮춰놔서 굉장히 긴 느낌이 나더라고요. 음. 특히 뒤쪽 유리창도 굉장히 길고,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팰리세이드가. 비율적으로는 외건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방향지승 자체도 그냥 일반적으로 가로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디귿자 형태로 이런 좀 디자인을 준 게, 이런 좀 디테일이 괜찮은 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현대에서 가장 큰 SUV다 보니까 이런 굴곡, 이 면이 들어갔다 나오는 굴곡이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가 큰데도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잘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뒷모습 한번 보시죠. 머플러가 몇 개요? 머플러. 자, 이런 차 타면서 뭐 굳이 듀얼 머플러 있을 필요 없죠. 테일 램프도 앞에 헤드램프하고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 형태로 들어갔고, 그리고 안쪽에 LED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래 방향제 시승이 이쪽에 들어온 거 맞고, 그리고 옆쪽에 짝지은 이 패널이 굉장히 독특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얇은 LED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낮 시간대라서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진 않는데, 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신차 발표회 때 저 들었었는데 네. 약간 콘셉카 느낌,
그런 신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도는 확실히 이상엽 디자이너가 오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적으로 되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램프 하나만 들어갔다고 하면 단조로웠을 것 같은데 이런 장식들이 들어가면서 디테일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패널 글씨도 크게 이렇게 들어간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엠블럼 자체도 다른 현대차 라인업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몰딩으로 감쌌는데 또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은색으로 처리를 해놔서 지루함을 좀 던 것 같고, 머플러는 오른쪽에 지금 두 가닥 뽑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에도 뭔가 약간 파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나올 인스퍼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로 뚫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네. 트윅스 버전이나 이런 걸로 그럴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약간 공기 역학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려한 게 보이네요. 이렇게 그죠. 예, 이쪽에서 다 끊어놔서 공기가 소용돌이가 조금 더 뒤쪽에서 생기게 하는 그런 디자인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가 약간 공통점도 있는 게 뒷필러를 보시면은 약간 기아 텔루라이드나 뭐 모하비 같은 차를 보면은 이쪽에 그냥 창문을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차들은 이쪽에 두툼한 패널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좀 차가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차도 그렇고. 이제 트래버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버스 실내는 역시 외관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미국적인 색채를 굉장히 깊게 느낄 수 있어요. 먼저 큰 것부터 얘기하자면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실내, 이거 역시 과거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에 그런 전통을 두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트래버스를 처음 타보는데 좀 익숙한 이미지? 말리부나 뭐 다른 임팔라나 이런 차들이랑 이런 공조장치 배열이나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변속기도 그렇고 동일해서 기존의 쉐보레 차 한번 타보셨던 분들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딱 쉐보레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잘 통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SUV다 보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놓고 조금 더 멋을 낸 부분이나 이런 크롬 장식들을 더한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좀 대시보드 같은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조로운 맛은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네. 확실히 차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 좀 앞쪽에 수납 공간 자체도 사실 말리부 같은 경우는 다른 중형차보다 좀 작았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고, 그리고 USB 포트도 두 개나 있네요. 네, USB가 뒤쪽까지 해서 총 6개가 있을 거예요. 이 차만의 또 다른 특징이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좀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거 느끼지 못하셨나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시보드 자체가 펠리세이드보다 많이 높네요. 네, 그래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음. 좋게 말하면 안정감을 주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답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음. 뭐 그런 차이를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A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좀 한몫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앉으면은 SUV에 탔다는 느낌보다는 좀 대형 세단에 탄 느낌입니다. 이렇게 센터 콘솔 자체도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딱 팔꿈치 올려놨을 때 뭔가 그냥 대형 승용차 탄 느낌? 그렇죠. 음. 특히 저는 이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약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보듯이 굉장히 두꺼운 콘솔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팔꿈치 부닥칠 일도 없을 것 같고. 웬만하면 이렇게 둘이 얹으면 부딪히기 음. 마련인데 이 차는 음. 웬만큼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도 서로 닿지 않는 음. 그 정도 공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트도 차급에 맞게 넉넉하고 약간 쿠션이 단단한 느낌은 있지만 근데 가죽의 질감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천연 가죽 시트라고 합니다.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단점 얘기해 볼까요? 기다린 것 같은데? 자,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뭐랄까, 요즘의 트렌드가 사실 10인치 이상 놓는 게 그렇죠, 트렌드인데 커지죠. 지금 시점에서 이 8인치 자체가 뭐 작다는 건 아닌데 차급에 비해서는 조금 아담해 보인다. 작은 것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운전할 때 이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좀 낮더라고요. 높이가 좀 낮아서 시선 이동 거리가 큰 게 좀 있습니다. 요건 또 있네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여기 딱 쓸 수 있는 게 여기 반지 같은 거 넣어놓고 프로포즈 할 때 딱 열어가지고 여기 여친- 조명도 들어와서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운전할 때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빼면은 아, 요래 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 좋아져요. 야, 이거는 근데 약간 이렇게 운전하는 걸 쉐보레에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 게 드라이브 넣으면은
아, 파킹 너무 떨어져. 정신 안 차려? 이 안에 뭐 얼마나 귀중한 물건을 놓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쓸모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저는 다른 쉐보레 차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공조장치 배열 자체가 조금 눈에 확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들도 그냥 딱 하나의 아이콘만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거 자체도 간소화시키는 게 트렌드인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놔서 네. 조금 정신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의 이제 정점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통풍은 파란색으로 뜨잖아요. 이건 어.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방식인데, 통풍은 파란색으로 뜨고 열선은 노란색으로 뜨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같은 통풍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뜹니다. 어. 그래서 그 이 운전하면서 이 크기를, 이 모양, 작은 모양을 잘 봐야 돼요. 뭐 음. 익숙해지면 상관없겠죠. 그러네. 요런 좀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단점을 음. 계속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약간 플라스틱 질감이 되게 셉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뽀드득 소리 나는? 확실히 뭐 쉐보레 플래그십이지만 어차피 이 차가 캐딜락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확실하게 그런 어떤 브랜드에 따른 어떤 소재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네, 되게 편의 장치는 뭐 여기 메모리 시트라든가 뭐 열선 음. 통풍 아까 얘기했던 거, 운전대 열선이라든가 충분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아, 룸미러 이거를 카메라. 룸미러를 당겨주면 카메라로 바뀝니다. 음. 이게 거의 300% 가까이 더 넓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일반 거울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차한테는 네. 좀 요긴한 장비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쉬운 거는 사이드 미러가 크기가 너무 작아요. 또 여기가 또 네. 평평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 볼록한 거울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기 자체도 너무 작아서 사실 펠리세이드 이따 보시겠지만은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뒤에가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차는 너무 작다 보니까 안 그래도 A 필러도 두툼한데 좀 아까 윤 기자가 말한 것처럼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누르면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특히 이게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이걸 누르면 소리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저 그래서 아까 한 번에 못 열었었는데 이런 좀 디테일들. 재밌는 게 이걸 열어도 함께 열리잖아요. 유리만 열리나요? 네. 와. 보통은 같이 이렇게 밀면서 가잖아요. 그러게. 이런 거는 조금 미국 사람들이 세심하지 못하다. 아, 그럼 뒷좌석 가볼까요, 한번? 네. 이거를 워크인이 없네요. 펠리세이드는 여기서 잡고서 할 수가 있는데 엄청 넓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익스플로러도 타보고 펠리세이드도 타봤는데 제가 여태 타본 이 차급에서는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주먹으로 설명하는 게 애매할 정도로 주먹이 한 4-5개 들어갈 것 같은데 보기 놀랍게도 여기가 평평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는데도 여기가 완전히 매끈해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둘이 앉고서 가운데 이렇게 강아지 앉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강아지가 좀 안전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뭐 에어컨 뭐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재밌다. 되게 엄청 많아요. 수납 공간이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습니다. 그 또 위에도 또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놔갖고 네.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켓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이것도 똑같죠. 여기 220V 소켓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USB 단자 2개. 그리고 뒤쪽도 있기 때문에 줄이 부족해서 싸울 일은 있어도 단자가 부족해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범위도 상당히 많네요. 슬라이딩을 다 해도 다 해도 공간이 남아요. 주먹이 한 반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네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3열 승객까지 다 태우면은 요 정도까지 양보를 해도 그렇게 뭐 장거리를 가는데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등받이 각도도 다 되기 때문에 음, 지금 최대로 세우면 이 정도 그 정도. 엄청 많이 됩니다. 5단계 정도. 이런 좀 성풍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저 미니밴이나 아니면 네. 승합차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런 것도 되게 약간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근데 이 소재 자체는 확실히 고급스러운 맛은 없습니다. 전부 이제 뭐 플라스틱이랑 우레탄이고, 이런 윈도우 스위치 같은 부분들이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각이 서 있어서 손 같은 걸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좀 인체공학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이제 또 아쉬운 걸 얘기하자면 오토로 안 된다는 거. 내려갈 때만 원터 치고 올라갈 때 눌러줘야 됩니다. 그게 약간 여기 동승석 창문도 그랬던 거 같네요. 이렇게 네, 운전석만 올라가요. 내려가는 네. 거는 오토인데 당길 때는 계속 당기고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차양막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또 그런데 또 뒤에 아이들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신에 2열부터 이제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뒤로 쭉 쳐져 있겠다고 합니다. 저만 3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시트를 가장 넓게 한 상태에서 3열로 가면 저도 넓게 거의 주먹 하나하고 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앉았는데 지금 가장 땡기신 상태죠. 지금 보면은 키가 182cm에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네,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아주 뭐 여유롭거나 그 정도까지 공간은 아닌데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여유가 없는 편이고요. 대신에 바닥 같은 경우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처럼 바닥이 조금 굴곡이 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릎 각도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3열이 보통 여기 바닥이 높기 마련인데 그죠. 이게 굉장히 낮아서 진짜 이 다리 저릴 없이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7인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3열에도 이렇게 USB 포트가 좌우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어서 대가족이서 이렇게 다 같이 놀러 가기는 미니밴의 대안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더울까봐 통풍구도 다 마련돼 있죠. 근데 2열에 비해서는 천장 이 헤드룸 자체는 아주 뭐 남자 건장한 성인이 앉기에는 조금은 그렇게 여유로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도 살짝 닿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패널이 두툼하다 보니까 3열에 앉았을 때 뭔가 약간 좀 보호받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뭔가 좀 두툼한 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하다. 답답해요. 조금만 더 얇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약간 사제로 붙여놓은 USB 단자 같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안 붙어 있고. 약간 모양 자체가 되게 깔끔한 맛은 없는데 네.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진짜 모든 좌석에 사람이 다 핸드폰 충전기 꽂아서 진짜 장거리 이동하면서 줄 갖다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좀 괜찮은 것 같고 참 이 차는 딱 생각하는 게 타면서 느끼는 게 약간 펠리세이드보다는 카니발하고 비교를 하면은 괜찮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공간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 카니발보다 크죠? 차가. 그러면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봐볼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빼드릴게요. 여기 또 원터치로 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당기면 참나. 한 번에 열립니다. 자, 나오시죠. 펠리세이드는 발판 보이시죠? 여기 밟으시면 됩니다. 펠리세이드는 버튼으로 되는데. 밝아서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 쉐보레 마크가 밤에 뜨거든요. 여기다 이제 발길질을 하면 열립니다. 이게 이렇게 쉐보레 마크가 여기 밤에 뜨기 때문에 어디를 차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해준 좀 아이디어라고. 와 근데 확실히 트렁크 엄청 넓네요 진짜. 지금 3열까지 다 펴놓은 상태인데 이게 웬만한 뭐 거의 뭐 소형 SUV 수준? 이 정도는 되는 편이죠. 거의 뭐 이렇게 편화도 트랙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3열 자체가. 그렇죠. 용량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다 폈을 때 651리터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여기 651리터에 추가로 여기를 열면 90.6리터의 공간이 더 나옵니다. 20인치 캐리어를 넣어놨는데 20인치 캐리어를 전혀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돼요. 뭐 캐리어도 그렇고 약간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차 수납함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네. 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밑으로 스페어 타이어까지 다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요새 다 그 펑크 킷, 펑처 킷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그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차다 보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3열을 다 펼치고도 600리터가 넘는 공간이면은 네. 상당히 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3열을 한번 접어볼까요? 3열 3열은 이 줄을 당기면 접을 수 있습니다. 당기면 네, 그렇게 하고 2열은 너무 불편한데 아 너무 불편하다. 다시 해야겠다. 자, 컷! 자, 한번 3열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645리터, 와 진짜 엄청 넓다. 1600리터요? 1640. 거의 웬만한 차 2열 시트 눕혀놓은 만큼 네.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거의 진짜 거의 100% 플랫이네요. 네. 그리고 이음새도 이렇게 막아놔서 약간 진짜 차박 염두에 두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2열은 여기서는 못 접는 거죠? 네. 2열은 가서 접는 기능이 따로 한번 없기 때문에. 접어볼까요? 이런 거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시트에 붙여놔서 음, 따로 막 멀리 가지 않고. 근데
이 트래버스는 지금 벤치 시트는 없는 거죠. 다 독립 시트고. 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모델은 모두 7인승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차박 말씀드렸는데 약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차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벤치 시트가 더 낫거든요. 여기까지 다 플래시 공간이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저렇게 3열처럼 뭔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붙이면 사실 됩니다. 이게 사실 그나마 벤치 시트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른 매트리스를 깔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여긴 뭐 향후에 뭐 만약에 차박을 원하신다면 무슨 판자라든가 이런 걸 따로 개조를 해야 네. 쓸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진짜 우리나라 차 중에 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차구나. 정신 안 차려?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 중에 거의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간이 2781리터입니다.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양문형 냉장고를 하나 네. 실어도 괜찮을 법한. 거의 뭐 1인 가족 2사 정도는 뭐 한 차로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팰리세이드로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팰리세이드 실내에 앉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블랙 트림이고, 시야 자체가 트래버스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적인 느낌입니다.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확실히 트래버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고, 네. 대신에 이 대시보드 자체가 트래버스 자체보다는 살짝 좀 약간 아래쪽에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센터페 시야가 트래버스는 이렇게 90도로 직각으로 꺾이는 형태라고 하면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미끄럼틀처럼 쭉 이렇게 뻗어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세단 같네요. 저 차가 정통 SUV답다면 이건 약간 세단 느낌? 약간 이 모니터 자체가 12.8인치 굉장히 와이드 모니터가 아이고, 들어갔고, 이렇게 계기판까지 하나의 패널로 엮은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자, 방향 지스템 키면은 오른쪽 카메라로 이렇게 띄워주고요. 왼쪽 키면은 지금 강동희 기자 허리가 저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버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쪽에 지금 수납 공간을 상당히 많이 파놨어요. 이 아래쪽에 거의 뭐 태블릿 PC 하나를 몇 겹을 쌓아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기어봉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무선 충전 장치도 있네요.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 그리고 이 컵홀더가 이렇게 컵홀더를 안 쓸 때는 아예 그냥 널찍하게 수납 공간으로 쓰고, 컵홀더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푸시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렇게 커피 하나 있으면 하나 넣고, 두 개에서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이런 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자체가 팰리세이드라고 해서 엄청 또 고급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 차도 약간 향후에 나올 제네시스 GV80하고는 확실히 급 차이를 둔 것 같은 게, 지금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패브릭 소재인데, 이 패브릭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레탄하고 이런 플라스틱 패널하고 이 가죽하고 조금은 좀 차이가 나 보이고, 차라리 이 팰리세이드 베이지색 트림이 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보기에 좋죠. 네,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관리하기가 이게 좋다 보니. 네. 네. 사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음.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엄청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네. 아니고, 좀 쭉쭉 뻗어 있고, 그리고 버튼 자체도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눈이 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자, 파란불로 들어. 자,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람, 공조장치 바람 방향 이렇게 하나의 버튼으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트래버스보다는 정돈된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자, 이번 팰리세이드의 자랑이죠. 이 그립 컨트롤, 이렇게 올로드 주행 모드는 이렇게 드라이브 불이 들어오고,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네 가지로 입맛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터레인 모드입니다. 가운데 한번 누르면은 터레인 글씨가 들어오고요. 오프로드 전용 주행 모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없나 보네요. 견인 모드. 굳이 필요 없죠. 아, 네. 트래버스는 견인 모드가 따로 있는데. 자,
이런 샌드 모드나 머드 모드 자체가 제가 작년에 시승 행사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각 모드에 따라서 구동 토크를 조절을 하면서 접지력을 최대한 살린다고 합니다. 앞쪽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이 차도 통풍구가 이렇게 위에 똑같이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에어컨이 약하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좀 사방에서 잘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여기를 따로 열 수 없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근데 대신에 더 넓은 면적은 네. 트레버스보다 넓어서 확실히 개방감은 좋은 것 같고 무릎 공간이 네. 확실히 트레버스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네, 확실히 넓죠. 네. 확실히 붙였어요 아까. 그래요? 일단 팰리세이드 자체도 상당히 물론 넓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거의 네, 플래그십 세단 수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넓으면 뭐해? 충분히 넓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산타페 정도만 타도 그렇죠. 충분히 넓은데 네. 그리고 이 차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시트가 들어갔는데 뭐 거의 뭐 굴곡이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있긴 있네요, 이 차. 네, 트레버스보다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이거를 사실 뭐 굴곡이라고 할 거까지는 약간 너무 까기 위한 말인 것 같고 사실 요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컵홀더 양쪽에 2개씩 또 사이즈별로 작은 거 큰 거 하나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 아래쪽에도 있고 트레버스보다는 그래도 소재가 약간 좀 촉감이 괜찮습니다. 위쪽에 어떤 우레탄이나 이런 것도 재질감이 그렇게 좀 뭐 까칠까칠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고 차양막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뒤에 아이들 태우실 부모님들은 상당히 좀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좀 스피커 같은 디테일 같은 것들도 고급감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 것 같고 이 차의 또 장점이죠. USB 포트가 이렇게 앞좌석 옆쪽에 이렇게 하나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네요. 동승석에 사람을 안 태우고 이 소위 사장님 시트에 이렇게 혼자 앉아서 가겠다. 약간 뭐 대리운전 부를 때나 이럴 때 앞좌석을 그냥 밀어 나가고 널찍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등받이 기울기도 3열을 눕혀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뭐 각도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네. 지금 네. 방금까지 트레버스에 앉아있다 왔는데 음, 사실 이 차가 지금 더 눕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가 크기가 확실히 넉넉합니다.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 받침도 상당히 좀 포근한 맛이 있고 그리고 가죽의 질감이 확실히 나파 가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들부들한 면은 있네요. 저는 또 트레버스에 없는 현대차는 편의장치가 많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뒷좌석 통풍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독립 시트 옵션이 29만 원밖에 안 합니다. 벤츠 시트에서 29만 원만 지불을 하면은 이 독립 시트를 갖출 수가 있고 또 2열 통풍 기능까지 함께 갖출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참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 용도로 쓰실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구성을 잘 갖춰 놓은 것 같아요. 2열에 통풍 시트 있는 차는 정말 흔치 않은데 거의 드물죠. 거의 네. 플래그십 세단 수준이에요. 애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연료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용도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열 보시죠. 3열. 아, 3열 네. 오케이. 지금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3열에 앉았는데요. 이 트레버스와 다른 점은 여기 플로어 바닥이 높아서 허벅지가 뜨게 되고 조금 더 다리가 저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3열은 조금 더 트레버스가 저는 편하다고 생각되고요. 대신에 얘는 좋은 점이 트레버스에 없는 등받이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버튼식으로. 좀 더 눕힐 수가 네. 있고. 눕힐 수 있고 음, 여기 세울 수 있죠. 이 차도 지금 뒤쪽에 컵홀더가 2개 마련되어 있고 USB 포트가 훨씬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도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2열을 지금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도 주먹 한 반 개에서 1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요 정도까지만 양보를 해도 사실 장거리 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네. 3열은 트레버스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네. 2열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간은 트레버스가 나은데 뭐 편의장치나 이런 거는 네. 팰리세이드가 좀 낫다. 그리고 또 이제 트레버스보다 조금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여기 C필러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더 개방감이 좋다고 할까요? 트렁크로 넘어가 볼까요? 이 차도
트렁크가 넉넉한데 확실히 트래버스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차 크기가 네. 느껴지죠. 용량은 어떻게 되죠? 트래버스가 지금 651리터고 얘가 거의 한 140리터 정도 적은 509리터입니다. 509리터. 네. 상대적인 걸로 이 차가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지만 네. 500리터가 넘는 용량은 사실 3열을 펼치고도 소형 SUV보다 더 넓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 정도면 뭐 지금 여기까지 네. 실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차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위쪽에 상단에 이렇게 바를 설치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격벽 형식으로 나누는 바인데 이것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함에 이렇게 딱 들어맞게 넣을 수가 이런 설계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차들 이거 빼놓으면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죠. 어디 또 굴러다니잖아요. 굴러다니고 또 네. 소리 나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게 한 점이 네. 그리고 뭐 삼각대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차 뭐 타이어 킷, 스페어 타이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를 사실 빼는 게 추세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게 무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보험사 부르면 바로 오는데 저거 언제 꺼내서 자키 올려서 누가 바꾸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네. 또 이런 오지 같은데 SUV로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럴 그죠. 때는 저 스페어 타이어가 음. 굉장히 유용하다. 자, 라고 그리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휴대용 소화기 이런 것도 넣은 것도 참 괜찮고 자 그리고 이 차는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자 아까 트래버스는 전부 다 당겨서 수작업으로 했죠. 자 버튼으로 아유, 살찌겠어요. 헤드레스트까지 전부 자동입니다. 자, 3열을 접었을 땐 트렁크 용량이 어떻게 되죠? 1297리터 네, 거의 뭐 1297리터. 1300리터라고 봤을 때 근데 일단 수치를 떠나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뭐 이 정도 진짜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네. 말했던 대로 아까 트래버스가 소형 SUV 저번 수준이었다면 이건 약간 경차 접은 느낌?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트래버스가 좀 더 넓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뭐 트렁크가 작아서 못 쓰겠다 뭐 이런 소비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네. 그리고 2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팔걸이가 있구나. 팔걸이는 자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렇게 전기 모터로 이렇게 따로 접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게 작지만 큰 차이네요. 네. 그리고 이 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 3열하고 끝쪽 이음새는 잘 메꿔주는데 근데 2열하고 이 3열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뭐 붙이면은 어느 정도 붙일 수는 있는데 이쪽 가운데 좌석 같은 경우는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뭐 차박 캠핑 염두에 두신 분들은 사실 독립 시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8인승 구성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8인승이 더 저렴하죠. 그죠? 29만 원 더 저렴하죠. 이게 옵션이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계측 시승으로 넘어가서 두 차의 주행 성능 누가 더 우위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